여러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2만 6천 달러를 찍으며 이제 곧 20만 달러 간다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트코인.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시장에서 증발한 돈만 무려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7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자 언론과 사람들은 또다시 익숙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결국 거품이었나? 이제 정말 끝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가 알던 가치를 존버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번 폭락은 특정 코인이 해킹당해서 빠진 게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계산기와 무시무시한 글로벌 거시경제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11만 달러의 비트코인이 왜 갑자기 반토막 났는지 그 진짜 이유 3가지와 과연 언제쯤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명확한 팩트만 모아 아주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주가가 폭락한 첫 번째이자 가장 뼈아픈 이유는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이탈입니다. 작년에 비트코인을 12만 달러까지 끌어올린 1등 공신이 누구였죠? 바로 현물 ETF를 통해 들어온 월스트리트의 기관과 헤지펀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지펀드들은 비트코인의 미래나 탈중앙화 같은 이념을 믿고 산 게 아닙니다. 오직 무위험 수익이라는 수학 공식 때문에 들어온 용병들이었죠.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볼까요? 작년에 헤지펀드들은 비트코인 현물을 사면서 동시에 선물을 파는 이른바 베이시스 트레이드라는 차익 거래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 거래를 하면 코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연 1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전하게 챙길 수 있었거든요. 당연히 전 세계의 돈 뭉치가 이 비트코인으로 몰려들었죠. 그런데 올해 초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이 17%짜리 아주 좋은 수익률이 5% 미만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은행 이자랑 별 차이가 없어진 거죠. 수익률이 떨어지면 월스트리트의 기계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차없이 다 팔고 떠납니다. 실제로 ETF에서만 수십억 달러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재밌는 건 폭락장에서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다 하면서 샀는데 미국 기관 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물량을 폭탄처럼 던졌다는 겁니다. 과거 비트코인 하락장을 버텨주던 강성 홀더의 자리를 이제는 수익률 1%에 움직이는 냉혹한 금융 자본이 차지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이라는 타이틀이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비트코인은 경제가 불안하거나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내 자산을 지켜주는 안전한 피난처, 즉 디지털 금으로 불렸었죠. 그런데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합병 시도로 미국과 유럽 간의 엄청난 무역 전쟁 위기가 터진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관세가 25%까지 치솟는다는 공포에 글로벌 성장률이 곤두박질 칠 위기에 처했죠. 전쟁과 위기의 시대, 이론대로라면 비트코인이 떡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위협을 느낀 돈들은 진짜 전통의 금과 달러로 도망쳤고 비트코인은 가장 먼저 대답하는 초고위험 자산 취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미국 중앙은행은 물가가 안 잡힌다며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죠. 높은 금리가 유지되면서 달러가 강해지니 이자 한 푼 안 나오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을 이유는 더 없어진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피난처가 아니라 알파벳이나 퀄컴 같은 AI 기술주들과 완벽하게 커플링되어 나스닥이 빠질 때 더 가파르게 추락해버렸습니다. 외부 상황도 엉망인데 암호화폐 집안 내부에서도 대형 사고들이 아주 많이 터졌습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사건, 한국에서도 있었죠. 바로 빗썸 60조 원 유령 코인 사태입니다. 올해 2월 빗썸에서 이벤트로 소액의 현금을 지급하려다 직원의 클릭 실수로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지급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62만 개, 돈으로 따지면 60조 원 어치의 가짜 비트코인이 고객들 지갑에 찍힌 겁니다. 문제는 이 가짜 비트코인이 실제로 시장에서 매도되어 버렸다는 점입니다. 불과 35분 만에 한국 시장 비트코인 가격만 16%가 폭락했죠.
해외보다 한국 코인이 더 비싼 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한국이 훨씬 싼 역사상 초유의 역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했습니다. 수백 조가 오가는 대형 거래소의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다는 게 전 세계에 까발려진 겁니다. 당연히 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을 쳤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가 차원에서 조용히 비트코인을 캐고 모으던 부탄 정부마저 2200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절대 안 판다던 국가기관 고래들조차 자금이 딸려서 비트코인을 던진다는 소식은 시장에 엄청난 패닉셀링을 불어왔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은 이대로 영영 끝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의 하락은 시스템이 망해서가 아닙니다. 시장에 끼어있던 거품이 터지고 아마추어 시장에서 프로들의 시장으로 넘어가는 고통스러운 수술 과정일 뿐입니다. 진짜 펀더멘탈인 네트워크 보안이나 한정된 발행량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언제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터지면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거품이 꺼지거나 은행 위기가 터져서 연준이 어쩔 수 없이 다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기 시작하는 낌새가 보일 때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규제 법안의 통과입니다. 현재 멈춰있는 미국 코인 규제 명확성 법안이 극적으로 타결되어 기관들의 수조 달러 뭉칫돈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때 고속도로가 열릴 겁니다. 세 번째는 고래들의 매집 신호입니다.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개미들의 물량은 이미 다 털리고 눈치 빠른 스마트머니와 찐 고래들이 물량을 싹쓸이하는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비트코인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솔라나 같은 코인들은 하락장 속에서도 고래들의 매집 거래량이 오히려 더 터지고 있는 현상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지금 17년 역사상 가장 혹독한 주류 제도권 편입의 통과 의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맹목적으로 가자 라고 외치며 믿음만으로 오르는 낭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은 철저하게 거시경제의 유동성, 월스트리트의 수학 모델, 그리고 국가의 규제 타이밍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금의 5에서 6만 달러 횡보장이 고통스럽고 지루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부실한 거품과 밈코인은 청소되고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이 축적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규제 명확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는 비트코인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기보다는 냉혹한 거시경제 지표와 고래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객관적인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하는 부엉이였습니다.